이재명 대표에게 보낸 선거 공보물. 누가요? 누가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 공보물을 본인 걸 보냈나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군요. 지금 계양을에 출마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님께 선거 공보물 보내드린다. 본인 걸 보냈다 그래요? 근데 무작위로 받은 10% 주민 주소에 이재명 대표 주소도 포함돼 있었어요. 보내고 보니까 거기 있네요. 조작 변호사 짧게 이게 우연히 그런 겁니까? 근데 알 거 아닙니까? 보낼 때 보면 이게 누구한테 보냈는지. 저도 이제 예비 후보 해봤는데요. 예. 아마 이제 예비 후보는 다 못 보내고 무작위로 이제 이거 10% 정도 보낼 수 있거든요. 거기만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주소 확인은 다 할 거 아니에요, 누군지는. 그러니까 누군지는 알죠. 예. 근데 이거 10% 받은 거니까 예. 10%에 포함된 거는 우연이라 봐야죠. 그건 근데 알 우연이네. 수는 있죠. 예. 우연인데 그걸 보고 이재명 대표네 하고 보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그러면서 이제 그 공약을 예. 좀 이게 그 비꼰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이제 그 옛날에 이재명 대표 공약하고 예. 지금 이제 원희룡 후보의 공약을 한번 비교해봐라. 아, 옛날에 내 특히 거 보냈으니까. 김포공항이나 오. 이게 어느 게 더 개항에 맞는지 예. 실현 가능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아마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또 굳이 또 저걸 알려요. 원희룡 후보가. 내가 보냈더니 거기 이재명 대표로 보낸 게 있네요. 라고 알립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원희룡 후보, 원희룡 전 장관. 지금 인천 계양을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좀 다니고 있다 그러네요. 뭐 모습이 좀 들어와 있는데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1학년 6학년 3학년. 이제 민주당 하니까 이게 발전이 없으니까 예. 일하러 오신 거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좀 도와주시면 다른 거 다 아, 처리할 정말 거니까. 진짜. 이번에 바뀌면 민주당도 정신 바짝 차립니다. 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계양을 해서 활동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여러 가지 일들, 뭐 당무도 있고요, 재판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딱 꼬집습니다. 아니 민주당 공천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계양을은 강간무소식이다. 그러니까 아직 뭐가 결정됐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재명 대표가 현역 의원이긴 한데 뭘 정했다는 건지 그게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건지 저에게 묻는 주민들이 많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딱 붙입니다. 출마도 불출마도 자유입니다. 송지훈 부의장. 예. 이거요. 마지막 대목 저거. 출마도 불출마도 자유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뭐 공천 그 내용과 관련해서 탈당하신 분 관련해서 입당도 탈당도 자유다. 이거 받아친 거죠? 아무리 봐도. 그렇죠.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랑 어떻게든 좀 얘기를 나누고 싶고 각을 좀 세우고 싶은 거예요? 얘기도 하고 싶고 뭐 만나고 싶고 악수도 하고 싶고 뭔가 좀 경쟁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계속 저렇게 뭔가를 던지는 시비를 겁니까? 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요 궁금한 거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 계양을 공천은 왜 지금까지 뭐가 확정됐다는 얘기가 없습니까? 지금 뭐 사실 이렇게 공천 잡음이 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단수 공천이 발표되면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지역에도 뭐 다른 후보자들 예비 후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쟁력이 아주 격차가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원칙에 의해서는 아마 단수 공천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은 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친명 단수의 뭐 핵심 뭐 상징이 드디어 나왔냐 이렇게 비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공천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된 이후에 그리고 가장 늦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마무리하겠죠. 뭐 그래서 뭐 지금 뭐 원희룡 전 장관은 뭐 불출마하는 거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기엔 시기가 너무 늦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뭐 사실 민주당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 많이 해결될 수도 있죠. 뭐 전 노웅래 의원도 이제 단식을 풀 수밖에 없는 예. 명분이 될 거고 지금 뭐 이런 그 공천에 불만을 던졌던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다 사실 할 말이 없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그러기엔 시기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굳이 그 인천 선거 물론 지역을 그 틈틈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 어차피 수도권 선거는 전체 흐름에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수도권 전체의 큰 흐름을 주도해야 되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 가는 것보다는 전체 이런 잡음을 좀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런 거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아마 계양을 더 찾기는 어려워질 것이고 원희룡 전 장관의 구애는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공천 관련 발표를 한 가지 했는데 그 발표가 나온 뒤에 이거 역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천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보겠습니다. 우선 추천 2곳, 인천 1곳, 계양구 갑 최원식 변호사님 19대 때 계양을에서 국회의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양을 원희룡 후보님하고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있을 거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지금 계양을 얘기했는데 계양갑에 대한 공천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최원식이라는 인물.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갑을이 됐잖아요. 밑에 아래쪽에 인천 계양을이에요. 여기는 원희룡 또 후보 됐고요. 이재명 대표는 뭐 공천이 거의 확실했는데 발표를 안 하는 거다 지금 그런 거 같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런 경쟁인데 계양갑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지도 보이시죠? 바로 밑에 있어요. 갑은. 근데 여기 있는 현역 의원 유동수 의원이 단수 공천됐고요. 근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최원식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운동권 멘토, 뭐 사법연수원 때 인용도 있고 운동권 멘토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이거 어떤 인물입니까? 최원식 이분은 이제 그 부평에서 초중고 나오고요. 예.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예. 노동법 전문가예요. 예. 노동법. 오. 근데 이거 이재명 대표하고는 이제 사법연수원 18기로 동기. 연수원 동기인데. 예. 근데 그때 아주 친하게 지내서 이재명 대표를 이제 의식화시킨 한마디로 이제 프롤레타리아 정신을 가르쳐 줬다. 의식화시켰다. 예. 오. 이런 게 멘토죠. 그러니까 운동권 관련된 어떤 학습을 시켰다. 그렇죠. 근데 이분이 19대 때는요. 예. 계양을에서 이제 배지를 달았어요. 오. 이분이 국회의원 했습니다. 예. 계양을에서 그러면 그때는 당이 뭡니까? 당을 이제 그때는 민주통합당, 민주당 계열에서 민주당 달고 계열로. 예. 그다음에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합류한 이런 데 분이거든요. 오. 저는 상당히 그쪽 지역에서는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아. 상대히 민주당은 회계사고요. 오. 아마 이제 그 계양갑에서 붙지만 예. 실제 갑하고 을은 한 지역구잖아요. 붙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재명 저격수로서는 가장 적임자 아닌가. 그래서 오늘 공관위원장이 발표할 때 이재명 효과도 좀 이렇게 고려했다고 아예 위원장이 발표했어요. 유 교수님 그렇다면은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인연이 있었던 분을 저격수로 내보내고 그건 옆 지역구에 그리고 본인 지역구에는 지금 이른바 대장동 일타 강사라는 별명이 붙은 원희룡 총장에 나오고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겁니까 지금? 아무리 근데 이재명 그렇습니까? 대표가 만약에 저기 쏙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완전 아까 허무해지는 겁니까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오. 그런 상황이 뭐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할 얘기가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예. 아까 아까 운동권 멘토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너무 과장된 거고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28기라 그럽니까? 28회라 그럽니까? 18기. 18기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18기니까 사시로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회. 그게 아마 제가 알기에는 86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87년과 88년 두 해에 이를테면 연수원에 같이 지낸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정성호 의원도 그때 인연을 맺은 거고. 그렇습니다. 동기라고 해요. 예. 그리고 뭐 영입 인재로 들어가서 지금 이번에 뭐 저 전라북도 남원 뭐 여기 출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의 박희승 변호사도 함께 그때 시험이 돼서 어울렸던 그룹인데 그때 이를테면 대학을 다니면서 조금 더 이를테면 반독재 투쟁, 민주화 운동 이런 거에 관심을 더 쏟았던 몇몇 이 시험 동기생들 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예. 그런 걸 같이 공부하자라는 예. 권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라면 모르지만 뭐 운동권 멘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아무튼 그거는 그렇다지만 인연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이재명 당연히 대표. 인연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겨냥해서 지금 공천을 했고 이게 먹히지 않습니까? 인천 계양을 그다음에 계양갑 두 지역 다 이재명 대표를 타도하기 위해서 온 거다. 내가 이재명을 누구보다 잘한다. 예. 이렇게 되면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선거운동 기간 내내 예. 최원식 변호사는 본인의 선거운동보다는 이재명 공격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뭔가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계양을 해 굉장히 뭔가 공을 들이고 있다, 뭔가를 투입을 하고 있다 이런 건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앞서도 봤지만 아까 뭐 비례정당 관련된 지지율도 있지만 그냥 지금 현재 그냥 원래 정당 지지율도 요즘에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는 모습이 여론조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의식했을까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좀 꺼내놉니다. 약간 이례적으로.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니들이 어쩔 건데라고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서 말하는 줄 알겠지만요. 그 상대는 사실 국민입니다. 이런 정치를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개 빳빳하게 쳐들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절실하게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개 빳빳이 들지 마세요. 이걸 강조해. 이거 고개 들면 뭐 어떻게 된다. 이거 연상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맥락과 관련된 얘기를 심심치 않게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최근에 한국갤럽이나 다른 여론조사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면들이 있죠. 이 직을 수락하는 즈음에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쫓는 입장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해설들이 나오고 현재 상황이 어떻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당원들과 후보들, 예비 후보들께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계산을 할 시간이 있으면 좋은 정책 하나라도 더 생각해내고 동료 시민들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우리의 명분을 설명하라고. 자, 강준의 부위원장. 네. 아무래도 절대 교만하지 마라. 지지율 올랐다고 뭐 머리 들렀다면 큰일 납니다. 경고한 겁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총선 때까지 모두가 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얘기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 그것을 지적한 것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표현이 세요. 고개 빳빳하게 쳐들지 말고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표현이 좀 강한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했었던 이야기들, 우리 아까 앞서서도 동영상 보았습니다만 비명계와 친명계에 대한 이야기를 헬스장에서 나오면서 웃으면서 했던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0점을 받은 의원들이 있던데요라고 하면서 웃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 같은 지도부에 있었던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 뭐 이제 마음 편히 일본 여행이나 가라라고 얘기했던 김주호 부실장의 뭐 SNS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원내에 있는 의원들조차 공천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포함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도부에서는 그 점수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죠.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제 재심 청구를 하는 의원에게는 본인에게 점수 알려주겠다라고 했지만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없어 보이는 것이 경선 이후에 그 중에서 공천이 되는 사람을 발표할 때 후보들에게 직접 본인들에게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계 상황을 알려주고 사인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누가 후보자로 결정이 되었는지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과 경선 과정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불투명한 공천 과정에 대해서 원내에서 의원들조차 성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정한 시스템 공천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전혀 대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들께서도 총선에서 심판을 하시겠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